저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게임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어느 시기냐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저는 지금 제가 사야 할 거냐면 저는 안 사고요. 적어도 5만 원 라인 밑으로는 내려와야 제가 투자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안 사면 되죠. 주식 많은데. 네, 주식은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 라인에 내려오면 사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종에서 꼭 얘를 맞춰서 얘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삼성전자 안 오면 다른 거 사면 되고, 다른 애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그거 사면 되고, 걔도 안 오면 또 다른 애 찾으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로봇, AI, CBDC 관련주 게임 이런 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로봇이나 뭐 AI는 당연히 이제 미래 산업이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단기간에 최근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역시 길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게임주나 CBDC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개발 약속을 해줬거든요. 불과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CBDC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먼저 하고 나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CBDC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걸 하면은 우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린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올 1월 3일 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CBDC에 관련된 것을 개발을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도 이 결제 거래의 기반을 CBDC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아직 실체화가 나온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항상 궁리를 하고 있을 텐데, 정부가 개발 약속을 했고 전 세계에서도 이걸 하고 있네. 그럼 여기가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에 관심이 생기겠구나. 그럼 유동성은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CBDC 관련주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CBDC 관련주 하면 명확하게 없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그 CD기 있잖아요. CD기 이런 거 아니면 보안 관련주들이 현재 CBDC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종목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얼핏 떠오르는 것만 뭐 말씀드리자면 뭐 누리플렉스, 한네트, 뭐 로지시스, 뭐 KCT, 뭐 KCS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체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유동성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릅니다. 물론 명확하게 어떤 우리가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팝니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요동을 치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급등하면 우리가 팔았다가 다시 눌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여유롭게 올해 내내 그냥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급등을 하는 애들도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바닥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 라인에서 급등을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타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최 코치님은 그 CBDC 관련해서 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산업 자체가 연관이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게 CBDC이기 때문에. 막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고 만든 게 이 코인인데 정부는 그 통제권을 절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무슨 소리야? 똑같이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한 화폐를 발행할게. 예,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게임은 좀 어떠세요? 네, 게임주는 사실 제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판호 시장이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가 게임 시장에서 가장 컸잖아요. 판호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판호. 예. 우리나라에서 너네 게임 운영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허가증을 내줄게. 그게 판호 시장입니다. 판호. 네. 예. 근데 거의 몇 년 동안 판호 시장을 거의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다시 오픈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보면은 엔터 사업도 중국에서 열어줬을 때가 주가가 빵빵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판호 시장을 이제 열어주는데 그 흐름이 이미 작년에 나왔어요. 슬금슬금 열어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맞춰서 대폭 지금 열어줬습니다. 판호만 뭐 몇십 개씩 지금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게임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배경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게임주가 정말 바닥에 있어요. 그냥 차트를 땡겨보면 지난 10년의 바닥에 위치했던 거하고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처럼 20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냐가 아니라 그냥 그 차트를 땡겨보면 그냥 바닥 라인에 있어요. 이런 바닥 라인은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주린이 분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게 있어요. 헷갈리실 만한 게 뭐냐면 주식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어느 시기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처럼 2016년에서 18년처럼 증시가 상승할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올라가는 애들이 많을 때요. 많을 때 굳이 떨어지는 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가는 애들이 잘 가니까. 그리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도 이제 하락이 스타트됐는데 떨어지고 있는 걸 잡으면 안 되죠. 예, 그때는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나와서 잘 버텨주고 있는 애를 잡아야지 그나마 하락을 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1년 넘게 주식이 이제 다 박살이 나고 하락해서 폭락이 돼서 어느 정도 하락권에 들어서면은 이때는 올라타는 말을 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준비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2차 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많이 하락했던 바닥에 있던 애를 사야지 상승률이 훨씬 좋고 그리고 떨어질 확률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조금 이거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좀 인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냥 표현하자면 그냥 실생활에서 보이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PC방에 손님이 언제 가장 많았을까? 언제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휴대폰에 이 게임 들고 게임을 가장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냐면 경기가 어려웠을 때예요. 경기가 좋으면 놀러 가죠. 해외 나가고 스포츠 고급 스포츠 즐기죠. 뭐 테니스, 골프 치고 뭐 수상스키 즐기고 누가 방구석에서 휴대폰 두고 게임해요. 누가 방구석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게임 산업이 부흥했을 때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방에 있을 때 취업 많이 못하고 근데 우리는 또 IT 부국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휴대폰은 다 있고 컴퓨터는 다 있어요. 인터넷 다 빨라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 아니고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더 할 때고 그러면 이럴 때 당연히 게임 업체들은 그걸 모르지 않는 이상은 신작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게임 업체들의 신작 앞으로 예정된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도 신작 발표하고 게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게임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산업이 어려울 때 얘네들은 매출을 잘 낸대. 그러면 그런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게임주가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 종목 찍어주는 게 아니라 좀 네. 눈여겨봐야 할 그런 거 좀 몇 개 알려주시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업체들을 몇 개 종목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웹젠이라는 게임 업체거든요. 국내 기업 국내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뮤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뮤가 중국에서 예전에는 엄청 유명했죠. 이게 중국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중국 뮤라는 걸 만든 웹젠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보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차트가 정말 높게 성장이 됐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거의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지금도 중국에서 판호 시장이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선두주자로 가요. 실제 매출을 더 올리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한 기업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조금 이렇게 가상화폐와 엮여있던 게임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투자자들도 그런 거와 엮여있던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곳에는 투자가 좀 꺼려지니 이제 업체를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게임주 얘기하면. 그렇죠. 네. 최근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조금 피하고 음. 그 외에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을 좀 선택해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게임 회사를 좀 눈여겨보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하나 정도만 더 네. 웹잼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넷마블이라는 이제 몇 개를 그냥 언급해 드릴게요. 네. 넷마블, 뭐 데브 시스터즈, 혹은 더 있는데 아니 요거 이 저는 정도? 요 정도 네. 그냥 뭐 물론 NC소프트도 음. 유명한 당연히 대장주도 있고 하지만 LG. 당연히 이제 NC소프트는 사실 제가 이게 TV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NC소프트는 그냥 대장주인데. 예. 근데 저는 그 외에 뭐 웹젠, 뭐 넷마블 혹은 뭐 데브시스터즈 정도가 저는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 좋아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작이 막 출시되는 거예요. 네네네. 신작 이제 앞으로 발표 예정인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작 일정을 제가 뭐 꽉 깨고 있지는 않지만 예, 저는 사실 신작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얘네들이 왜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는 진짜 말 그대로 특수 상황인데 코로나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박이란 말도 있고 합법적인 도박이란 말도 있고 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 전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이 뭉쳐가지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따가냐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저는 형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도 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업은 결국은 사람의 욕망을 못 벗어나요. 네. 그러면 게임은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 즐거움의 쾌락을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나의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서비스나 뭐 그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게임 서비스들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때부터 게임주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